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비인후과 정보 플러스 시간에는 비염과 학업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입시 시즌이죠. 이 겨울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입시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 입시, 또 고등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치원 입학까지 상당히 컴피티션이 경쟁률이 심해짐에 따라서 요즘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을 둔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비염이 미치는 학업 능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기 오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이 대기 오염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난화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오염은 우리들에게 비염과 축농증을 더욱 많이 가져다 줍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이 대기 오염에 의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축농증은 요즘에 들어와서 훨씬 더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그러니까 overactive한 child, 산만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중에서 똑똑한 것 같은데 학교에 가면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산만한 어린이들, 혹시 비염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비염은 코골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고 코 막힘 때문에 코골이를 하는 어린이들은 밤에 잠을 자도 효율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 골고 자는 어린이들 보고 그 녀석 잠을 참 잘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를 고는 어린이들은 깨지 않는다고 해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니죠. 효율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잠을 자도 항상 피로해하고 특히 아침에 깨울 때 잘 일어나지 못하는 어린이들 중에서 코막힘증, 비염, 그리고 코골이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비염 및 축농증은 어린이들에게 만성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수면 장애, 또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잘 크지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 장애에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할 경우, 또 코가 막혀 하는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결핍되기 쉽고 정서 불안, 그리고 주의 산만,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의 학업 능력 저하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비염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스스로 콧물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꾸 훌쩍거리는 어린이들, 비염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코가 막히거나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어린이들도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막힘증이 심할 경우에는 밤에 잘 때만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낮에 생활할 때도 입을 벌리고 생활하는 어린이들 거의 비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알러지가 있는 어린이들, 눈과 코를 자주 비비는 어린이들, 또 부모님 중에 또 가족 중에 비염 환자가 있는 어린이들, 유전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알러지가 있거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 자녀분들도 비염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가 불안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또 양치를 꼼꼼히 했는데도 입에서 자꾸 구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어린이들도 비염이 있는지 꼭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비염이 학업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더욱더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데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 활동 또는 튜터링 같은 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비염을 앓고 있는지 않는지, 또 비염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을 발견하실 경우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조언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